당신의 건강을 플러스하는 시간 TV홈 닥터 더 나은 클리닉.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영입니다. 자, 현대인의 적으로 지목되는 허리 디스크. 높은 발병률인 만큼 치료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척추외과 전문의 배성철입니다. 또 오늘 배성철 선생님께서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또 패션에 일가견이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좀 패션에 신경을 쓰고 왔는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오늘의 패션 컨셉 어떤 것 같습니까? 봄이네요, 완전. 이야,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풀어볼지 직접 주제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네. 척추 허리 디스크를 수술해야 됩니까? 아니면 시술해야 됩니까? 이 고민 정말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시고, 그렇죠. 척추 수술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도 시술을 받으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정말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허리 디스크는 또 잘못된 건강관리가 또 정보가 잘못돼 있다고도 하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수술이나 시술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허리 디스크는 절대로 수술을 하는 병이 아니다. 그런 극단적인 생각이죠. 아니면은 허리 디스크는 시술 한 번 하면 거의 다 나아지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 세상에 어떤 일이 한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다 해결이 되는 게 있겠습니까? 그쵸. 잘못된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수술하고 시술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 디스크의 원래 이름은 제가 또 여러 번 선생님과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추간판 이거 예, 맞죠? 맞습니다. 정확하게. 네. 예. 여기 모형에 있듯이 뼈하고 뼈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해주는 게 말씀하신 추간판이고요. 추간판. 그 추간판이 뒤로 밀려 나와서 이 다리로 가는 신경을 누르게 되면 그걸 이제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는 증상은 당연히 신경이 눌리니까 다리로 가는 하지 방사통이 주된 증상이 되겠습니다. 다리로 가는 그 증상인 거죠. 나에게 맞는 치료법을 찾는 게 먼저일 것 같은데 이 허리 디스크는 진행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MRI로 보통은 디스크가 튀어나온 정도를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자 상태랑 매칭을 해가지고 치료 단계를 예를 들면 약물요법하고 물리치료를 병행을 하거나, 다음 단계로 우리가 신경주사요법과 도수치료를 하거나, 그걸로도 안 되면 이제 시술을 하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디스크가 튀어나온 정도에 따라서 제가 치료 단계를 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화면에 보시면은 네. 맨 왼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팽윤이라고 해서 이거는 디스크가 살짝 부푸른 정도예요. 이렇게 튀어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 살짝 부푸른 정도. 그렇죠. 거기서 다음 단계가 이제 돌출이라고 해서 저거는 이제 조금 더 나오게 되는, 여기까지는 증상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탈출 다음 단계가, 이게 뭐냐면 디스크가 터진 거죠, 쉽게 말해서. 터진 게 추간판 탈출증. 그렇죠. 네. 그 다음이 이제 부골화라고, 이게 좀 한글이 어려운데, 이게 뭐냐면 이제 터져 나온 디스크가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흘러내려가는 경우, 아니면은 위로 흘러 올라가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저게 신경 증상을 많이 야기를 합니다. 디스크가 이 터진 게 위로 올라갈 수도 아래로 그렇죠. 올라갈 수도 있는.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면 좀 위험한 상황인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보통은 마비가 진행을 하게 되니까 무조건 수술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카테고리를 넘어가는 거죠. 예. 이렇게 많은 디스크 환자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허리 디스크는 수술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일까요? 수술하고 나면 많이 좋아집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허리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척추의 중요한 구조물들이 손상을 많이 입어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절개를 하니까 근육이나 인대 손상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뼈를 뜯어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후관절에도 손상을 주고, 그런 디스크도 아무래도 양이 많이 제거가 되니까 그런 중요한 구조물의 손상이 결국은 시간이 가면서 2차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일으켜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이제 치료의 트렌드가 아무래도 척추의 중요한 구조물 손상을 줄이는 방향으로, 그러니까는 비수술적인 치료로 트렌드가 가는 거죠. 이렇게 디스크 진단을 받은 환자 중에 수술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는 또 어느 정도가 될까요? 꼭 수술이 필요하냐를 놓고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5에서 10% 내외로 봅니다. 꼭 수술이 필요한 경우라면. 5에서 10%면 조금 많은 비중일까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적은 거죠. 적은 거죠? 저희가 네. 보통은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네. 90% 이상의 디스크 환자들은 수술이 필요 없고 비수술적인 치료로 좋아진다는 거니까 10명에 9명 이상이 좋아지는 거면은 사실 수술이 훨씬 적다고 봐야겠죠. 아, 정말 다행이네요. 예. 또 이렇게 대부분의 디스크 환자가 수술 없이 치료 중이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얼핏 얘기해드렸던 약물 치료는 근육 이완제라든지 진통 소염제 같은 약물을 먹으면서 보통은 물리치료 중에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3종 세트라고 불러요. 핫팩하고 초음파하고 텐스라고 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물리치료를 해보는 게 1단계 치료가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2단계로는 그 부위의 염증을 줄여주는 신경주사요법, 그리고 이제 인대 강화주사나 도수치료 같은 거, 그런 치료들을 하는 게 다음 단계. 그 다음이 이제 우리가 보통 시술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종류도 많아요. 근데 보통은 고주파 레이저라고 하는 거를 이 수액 탈출된 디스크에다가 쏘아주면 이 디스크가 이렇게 좀 수축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런 수액 성형술도 있고, 그 다음에는 그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는 부위 그 사이에다가 이게 쪼그라든 풍선을 집어넣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풍선을 발루닝을 해주면 이게 이렇게 공간이 벌어지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 상태에서 약물을 넣어주는 풍선 확장술. 그리고 또 뭐 얇은 프루브라는 관을 집어넣어서 이게 신경이 유착된 부위에서 보통 통증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유착된 부위를 이렇게 박리해주는 유착 박리술도 저희가 많이 하는 시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치료들 중에 어떤 게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지 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주치의 선생님하고 MRI를 가지고 이제 같이 얘기를 해보는 거죠. 보전적 치료가 우선돼야 하는 이유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보존적인 치료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척추의 중요한 구조물들 손상이 적어지거든요. 중요한 구조물 손상을 적게 하면서도 환자의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게 이런 치료의 목적이 되는 거죠. 또 이 허리 디스크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가 있을까요? 한 5%에서 10% 정도인데 선택의 기준이 또 있을까요? 네. 꼭 해야 되는 경우들이 이제 저희가 정해놓은 거는 네. 6개월 이상의 보존적인 치료에도 증세 호전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는 통증을 넘어서 다리로 마비가 오는 경우, 특히 이제 대소변 마비, 배변 장애가 있는 경우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저희가 정해놓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이렇게 허리 디스크 수술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내시경 수술을 첫 번째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내시경 수술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구멍을 하나만 내서 그 한 구멍으로 보면서 디스크를 제거하는 방식이 있고요. 구멍을 두 개를 내서 우리가 바이포탈이라고 한쪽 구멍으로는 디스크를 보면서 한쪽 구멍으로 제거해주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게 디스크 터진 사이즈가 크다든지 하면은 저희가 이제 미니 오픈이라고 조금 째가지고 제거해주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예전부터 해오던 이만큼 째고 다 뜯어서 제거하고 쇠도 박아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수술들. 아, 이렇게 디스크 수술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복잡한 수술이 아닐까 싶긴 한데 이렇게 쇠도 받고 막 이렇게 하려면은 근데 이제 우리가 하는 척추 수술 중에서는 이 디스크 수술이 가장 간단한 수술이에요, 사실은. 정말요? 그럼요. 왜냐하면 뭐 이만큼 째고 하는 거라서 출혈도 적고 수술 시간도 사실 30-4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정말 예. 생각보다 짧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수술이 간단해서 보통은 하고 나서 다음 날부터 보조기 차고 걷거든요. 우와, 예. 그러니까는 말씀하신 그런 복잡하고 큰 수술은 사실 아닙니다. 아, 그런데 혹시 이게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 재발하신 분들이 혹시 조금씩 또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이게 이 뼈와 뼈 사이에 이 쿠션을 다 제거를 해주면 여기다가 인공뼈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는 네. 디스크를 남겨놓게 되는데 그 남아있는 디스크가 뒤로 또 밀려나는 경우를 저희가 이제 재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재발률 자체는 5% 한쪽이라서 사실은 95% 이상의 대부분의 디스크 수술 환자들은 재발을 하지 않는데요. 네. 그래도 재발을 하는 환자가 있기는 있죠. 아, 그렇죠. 그렇다면 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수술 후에도 정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주의사항이 혹시 필요할까요?
척추 디스크 수술을 하고 재발을 하는 경우에 대부분은 수술을 하고 6주 내에 재발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짧은 시간에 그쵸. 재발하네요. 그 네. 디스크를 제거한 그 트랙을 따라서 디스크가 밀려 나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6주간은 되게 조심하거든요. 그래서 보조기도 6주 동안은 반드시 채우고 허리 근력을 쓰는 운동은 절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6주간 조심을 하게 하는 거를 이제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죠. 이렇게 허리 디스크 예방과 증상 개선을 돕는 뭐 실천법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왠지 이제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이 척추를 받쳐주는 디스크가 약해진 경우에는 이제 이 척추가 불안정성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척추 주위 근육이라 이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빵빵하게 여기를 잡아주면 디스크가 해야 되는 역할을 옆에서 이제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렇죠. 그걸 이제 우리가 코어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코어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 중에 뭐 대표적인 건 이제 프랭크 자세 하는 거, 이 화면에도 있지만 거랑 엎드려서 그렇죠. 팔꿈치로. 예. 그래서 여기서 보시듯이 네. 브릿지 자세 운동하는 거 뭐 이런 몇 가지를 저희가 이제 코어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으로 편하게 할 수 있는 걸로 저희가 추천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약해진 디스크를 좀 더 보강해주는 그런 운동이 될 수 있겠죠. 플랭크가 이렇게 전신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코에 힘이 더 많이 그렇죠. 들어가긴 예, 하겠네요.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허리 디스크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의 주요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대부분 수술 없이 개선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비수술적 치료에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다시 한번 종합을 하자면 1단계부터 약물 치료와 기본적인 물리 치료, 그다음에 신경 주사요법하고 도수 치료들, 그리고 그다음이 이제 시술들 말씀드렸던 고주파 레이저나 풍선 확장술 같은 시술들, 그리고 마지막이 수술. 이렇게 이제 비수술적 치료는 수술 전 단계까지를 그렇게 통틀어서 얘기를 합니다. 또 수술이 불가피한 경우 어떤 환자들이 수술을 필요로 할까요? 6개월 이상의 보존적인 치료에도 증세 호전이 없는 경우나 아니면 통증을 넘어서 마비가 진행하는 경우, 그리고 대소변에 장애가 있는 경우, 특히 이제 대소변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특별하게 저희가 마미증후군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응급수술의 대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다면 허리 디스크는 언제나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요. 일상에서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코어 근육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가장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운동들을 일반적으로 매일매일 할 수 있다고 하면 제일 좋겠죠. 그렇죠. 배성철 선생님, 오늘도 유익한 정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허리 디스크는 무조건 수술해야 하는 병이 아닙니다. 허리 건강을 되찾기 위해 나에게 맞는 적절한 치료법부터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TV홈 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건강 지키세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